안녕하십니까. 온 오프라인 넘어서 함께하는 아티스트들의 공간 라움 아카데미입니다. 와! 이번 세미나 저도 진짜 기대가 되는 세미나인데요. 남캐 그리고 그 중에서도 매력적인 바디라인을 가진 남캐에 대한 세미나로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이번엔 세미나 진행을 해주실 작가님 두보 작가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일러스트레이터 두부입니다. 여성향 남자 캐릭터 위주로 일러스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림을 잘 접하지 않으신 분들도 충분히 이해할 만큼 그런 간단한 팁들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을 해봐도 괜찮을까요 작가님? 네. 오늘 세미나의 주제는 배워서 바로 적용하는 여성향 남캐의 드로잉 실전편입니다. 여러분들 드로잉 하시면 생각나는 게 좀 있으시죠? 도형화, 동색, 아니면 해부학 많이들 생각하실 거예요. 오늘은 이런 전문적이고 디테일한 지식보다는 내 그림을 보다 그럴싸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팁들로 강의 구성해 봤으니까요. 그림을 취미로 그리시는 분들도 그림을 안 그리시는 분들도 편한 마음으로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목차입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인체 드로잉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보다 쉽게 남자 캐릭터 데포름을 설정하는 방법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저희 이왕이면 멋진 그림 그리고 싶잖아요. 딱딱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드로잉을 하기 위해서 역동적인 포징의 조건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알아본 이론, 어떻게 실전에 적용할 수 있는지 응용 방법까지 알려드릴 거예요. 마지막은 저희 이렇게 배우기만 하고 끝내기 아쉬우니까 제가 직접 그려보면서 조금 더 디테일한 팁들 모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파트, 인체 드로잉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요 세 가지를 떠올리셨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기초 드로잉, 두 번째는 도형화, 세 번째는 해부학. 자, 그럼 이 기초 드로잉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요즘도 혹시 그 미술 시간에 철사로 사람 만드는 거 하시나요? 철사로 뼈대를 잡고 수습광으로 덩어리를 만들어서 찰흙으로 이제 사람의 형상을 만드는 수업을 많이 했었는데요. 여기서 수습광으로 덩어리를 만드는 게 바로 도형화. 그 수습광 위에 찰흙을 덮는 게 해부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기초 드로잉은 도대체 뭘까요? 바로 초반에 철사로 뼈대를 만드는 거, 그게 바로 기초 드로잉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기초 드로잉을 베이스로 강의를 진행해 볼 건데요. 자, 여기 여러분들 너무 익숙한 인체가 하나 나왔죠. 이상적인 팔등신 남성 인체 비율입니다. 다음 그림도 한번 볼까요? 자, 이거는 제가 많이 쓰는 캐릭터 데포르메인데요. 옆이랑 비교했을 때 같은 남자 캐릭터인 것 같은데도 굉장히 많이 다른 느낌이 나죠. 두 번째는 일단 현실성은 확실히 없는 것 같아요. 9등신에서 10등신 정도 되는데 이상적인 8등신 남자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이 데포르메 둘이 비교해서 봤을 때 어느 부분이 좀 이상해 보이시나요? 이상하다는 느낌 잘 안 들지 않으세요? 자, 이 세 번째 그림은 좀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전체적인 비율 같은 거는 두 번째 그림이랑 크게 달라지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팔이 굉장히 짧아졌죠. 배꼽이랑 허리선 위치가 낮아지면서 이 사타구니 부분이 많이 사라졌어요. 네, 이렇게 비율은 각자의 취향에 따라서 8등신이 될 수도 있고 9등신이 될 수도 있고 10등신이 될 수도 있지만 캐릭터마다 가지고 있는 그 비율 안에서 1회가 틀리게 된다면 우리 눈은 묘하게 틀렸다 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데포르메 안에서 상대적인 비례를 맞춰주는 거예요. 제 그림을 예시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여기 기존에 있던 8등신 가이드는 사라졌어요. 그리고 새로운 가이드가 등장했죠. 이건 제가 드로잉 할 때마다 많이 쓰는 인체의 기본이 되는 가이드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가이드 간의 비례, 간격이에요. 그냥 사진을 찍듯이 머릿속에 상체랑 골반 라인이 이 정도면 골반에서 무릎 라인은 이 정도가 되는구나. 이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예쁘다고 생각하는 인체의 비례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인체를 좀 가져다 놓고 첫 번째 가이드는 귀 끝점이 만나는 얼굴 가이드입니다. 쇄골과 쇄골이 만나는 어깨 가이드를 하나 잡고 골반 가이드 하나 잡고 무릎을 잡아주면 비례표가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림 그리실 때 적용해 보면 그 데포름에 그대로 캔버스에 옮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매력적인 여성향 남캐 데포르메가 궁금해서 오신 거니까 제가 팁을 살짝 드리자면 남자 캐릭터는 이왕이면 어깨는 굉장히 넓게 설정을 일단 해주시고 골반은 상대적으로 역삼각형 모양이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남자 캐릭터는 골반과 엉덩이 라인이 일자로 떨어져야 굉장히 예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등신비를 외우지 않고 이 비례를 외우는 데는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림을 진짜 취미로 그리던 시절에는 얼굴을 그리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캐릭터의 얼굴을 막 열심히 그려요. 그래도 어깨까지는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고 어깨를 막 그려요. 오늘 좀 그림 잘 그려지는데? 이러면은 이제 갑자기 하체까지 나오고 전신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제가 그 어린 시절에 비례표를 알았다면, 이 비례를 알았다면 다리가 너무 짧아지거나 너무 길어지는 일은 없었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쇄골부터 골반까지의 간격만 알면 는 그냥 따라온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이 비례를 실전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간단한 튜토리얼을 통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인체 처음 그리실 때 여기 중심선과 쇄골 끝이 만나는 어깨선 그리고 골반선을 제일 먼저 그려주시면 나머지는 다 따라온다. 어깨선을 설정하는 방법은 계속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쇄골 끝점과 끝점을 연결해 주는 건데요. 좀 넓게 설정을 해주시고 이거를 보이시는 대로 역삼각형 하나, 이제 골반 라인 위로 삼각형, 작은 삼각형 하나 이렇게 그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남자 캐릭터의 어깨와 가슴 그리고 복근 라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골반 라인의 삼각형은 이제 치골 라인과 배 부분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교차되는 지점이 보통은 허리입니다. 나머지 부분도 좀 채워봐야겠죠. 다음은 우리가 어깨의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서 선 2개를 더 그려줄 거예요. 겨드랑이가 될 지점을 이렇게 찍어서 삼각형을 하나 더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만 해도 어깨와 승모근이 하나 생겼어요. 여기까지 하시면은 그 다음은 너무 쉽죠. 얼굴을 그린 다음에 목을 그리고 목과 쇄골 끝점을 그냥 직선으로 연결만 해도 우리가 그렇게 어려워하는 승모근 라인이 됩니다. 그리고 밑에 초록색 삼각형 하나가 더 있죠. 여기는 이제 사타구니가 될 라인인데요. 여기는 너무 짧아지지 않게 좀 길쭉하게 그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상체는 모두 완성이 된 겁니다. 팔하고 다리는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아시면 돼요. 어깨는 쇄골 밑에 있다. 쇄골 끝점 밑에 동그라미를 하나 그려주세요. 이 동그라미가 어깨의 볼륨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제가 아까 비례표만 외우면은 이 2가지 선만 어깨선과 골반 라인만 그려도 다리 라인은 그냥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만 기억하시면 그냥 골반선에서 조금 더 길었던 게 무릎이었던 것 같아 하고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법처럼 허벅지까지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발까지 그려봐야겠죠. 또 기억하셔야 할 게 하나 있어요. 골반과 무릎까지 이 길이만큼 무릎에서 발끝까지의 길이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팔도 마지막으로 그려봐야겠죠. 팔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팔꿈치 위치는 허리선 옆이에요. 그러면 벌써 어깨부터 팔꿈치까지 길이가 나왔죠? 여기가 1이면 팔꿈치부터 손목까지도 1 이렇게 기억하시면은 우리 벌써 전신 그리는 게 끝났어요. 여기에 이제 근육을 붙이고 살을 붙이면은 멋진 남캐가 완성이 됩니다. 바로 다음 알아볼 것은 역동적인 포징의 조건입니다. 자, 여기 2명의 남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통 오른쪽 남자처럼 그리고 싶어 하죠. 왜 우리는 왼쪽 사람보다 오른쪽 사람이 더 자연스럽고 멋져 보이는 걸까요? 그 차이를 총 3가지 단계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몸의 중심과 기울기입니다. 배우신 대로 이 세로선은 중심선, 가로선은 제가 편하게 가이드선이라고 부를게요. 왼쪽 사람은 이 가이드선이 거의 평행으로 이루어져 있죠. 지금 이 오른쪽 사람을 보시면 왼쪽 사람과는 다르게 가이드선이 기울어지면서 평행을 이루지 않고 가다 보면 만나는 형상을 가지게 돼요. 어깨가 이렇게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골반은 보통 어깨와 반대로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조건 알아봤는데요. 두 번째 조건은 바로 동세의 곡선형 흐름입니다. 저는 이 동세를 지정할 때 얼굴 외곽 라인과 목 라인, 상체는 척추 라인을 따라서 그리고 하체는 이 골반부터 중심선이 되는 라인까지를 타고 동세를 지정을 해줍니다. 왼쪽을 보면 몸의 선이 바닥에서 직선으로 그냥 쭉 뻗어 있어요. 되게 재미없죠. 오른쪽은 어떤가요? 몸의 큰 흐름이 곡선 형태를 이루고 있죠. 자, 이렇게 몸을 비틀면 여기서 3번째 조건이 나오게 되는데요. 몸의 방향성입니다. 여러분들 몸의 방향성은 얼굴, 가슴, 그리고 골반 이 3가지 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 세 가지 부분은 절대로 뒤틀릴 수 없는 절대 영역이기 때문이에요. 이 왼쪽 사람은 몸의 방향성이 다 정면을 향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른쪽을 보시면 얼굴은 위쪽으로 쳐들고 있고 가슴은 밑에 쪽을 보고 있고 골반은 살짝 위를 보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다 다른 방향을 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몸을 움직이고 있다는 걸 표현하고 싶다면 이 몸의 방향성 각자 다 다른 방향을 향하게 해주면 너무 좋겠죠. 지금까지 배운 이론 모두 적용한 드로잉 응용법까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정자세로 서 있는 이 더미, 지금부터 제가 아주 멋지게 한번 바꿔볼 건데요. 저희 역동적인 포징의 조건 첫 번째, 중심과 기울기입니다. 몸의 각 가이드선을 살짝씩 비틀어 봤어요. 자, 이렇게 몸에 움직임이 조금 생기면서 몸의 큰 흐름 또한 곡선으로 살짝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직 적용되지 않은 조건이 하나 있죠. 바로 몸의 방향성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 남자가 더 멋있게 스트레칭을 좀 하고 있어요. 상체가 중간에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이 돌아갔죠. 어떠신가요?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적용한 인체가 훨씬 자연스럽고 멋있어 보이지 않으신가요? 제가 알려드린 이 세 가지 조건 적용만 한다면 충분히 다들 그리실 수 있겠죠. 자, 여기에 아까 알려드렸던 도형화 가이드를 얹게 되면 이런 모습인데요. 이제 좀 이해가 좀 가실까요?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오늘 시연은 창작을 해서 그리는 게 아니라 전신이든 반신이든 캐릭터를 그리려고 하면 자료 많이 찾아보시죠. 자료 참고 어떻게 쉽게 하실 수 있는지 보여드리면서 시연을 진행할 거예요. 지금 이 포즈를 그냥 옮겨도 좋지만 저희 오늘 역동적이고 자연스러운 포징 방법 알아냈으니까 조금 더 멋있게 한번 바꿔보려고 합니다. 이 자료를 여러분 가져오시면은 이 쇄골과 쇄골 끝점 한번 연결해보세요. 골반도 이렇게 한번 연결을 좀 해볼게요. 얼굴도. 중심선도 한번 그려볼까요? 그 다음에 동세 파악도 한번 해볼게요. 상체의 중심선은 여러분들 척추 라인 좀 따라가시면 좋거든요. 이런 식으로. 여기는 그냥 직선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것 같아요. 방향성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이렇게 얼굴은 밑에 내려보고 있고 가슴이랑 골반은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대로 따라해도 좋지만 더 자연스럽고 멋진 포즈를 해보고 싶어.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어디일까? 저라면은 가슴 부분이랑 골반 부분을 따로 볼 수 있게 해도 좀 예쁠 것 같아요. 지금 몸의 기울기가 평행하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것도 더 과장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골반을 살짝 밑에를 보게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승모근하고 어깨가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리고 남캐 그릴 때 저 이거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밑가슴 말고도 어깨에서 갈라지는 이 라인이 굉장히 예뻐야 정말 좋거든요. 여기서 그냥 이 삼각형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내려주시면 남자 캐릭터의 가슴이 완성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 삼각형 라인, 여기가 여러분들 윗복근 라인이에요. 이런 느낌입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여기 살짝 그림자만 줘도 윗복근이 완성이 됩니다. 여기에 가슴을 그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반대편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근육이 완성이 됩니다. 여기도 이 옆 라인 있죠? 여기는 살짝 더 앞을 보게 했으니까 여기가 좀 더 좁아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뽑아진다 생각하고 여기가 갈비뼈 라인이거든요. 저희가 갈비뼈의 정확한 위치는 모르지만 그냥 그려볼 수는 있잖아요. 사람의 눈이 생각보다 굉장히 정확합니다. 내가 해부학을 잘 몰라도 어딘가 묘하게 이상한 건 알거든요. 그래서 내 눈이 이상하다고 말하지 않는 이상 잘 그리고 계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뒤틀리면서 살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그냥 볼륨을 채워주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이렇게 살짝 튀어나온 골반 그려주시면 됩니다. 골반만큼은 자료를 조금 참고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카타구니에서 사각 팬티 라인을 그려주시면 좋아요. 마법처럼 상체 라인까지 나와버렸거든요. 여기서 전신을 그리시려면 골반부터 무릎까지 또 1대1 이렇게 그려도 되는데 전신 포징이 더 예쁠 것 같아가지고 남자 어깨 그리는 게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요. 둥근데 각져 있거든요. 지금 삼각형 라인 그려놨잖아요. 쇄골 밑에 부분. 어깨는 어디 있다? 쇄골 밑에 있다. 이렇게 그려주시고 이 라인 맞춰서 대각선을 하나 뽑아주세요. 그러면 이런 느낌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직선으로 내려주는 겁니다. 이걸 살짝 둥글게 하면은 어깨가 돼요. 이렇게 남자 어깨를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팔꿈치는 허리 옆쪽. 볼륨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일자로 그냥 내려주세요.
그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골반 이렇게 그리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남자 캐릭터 다리 그릴 때 여기부터 볼륨을 채워서 이렇게 내려가세요. 그러면은 자칫하면 엉덩이가 되게 커 보이는 그림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두꺼워지지 않으려면 골반부터 이 엉덩이 팬티 라인까지는 무조건 일자로 좀 썰려야 하고 여기 밑에부터 근육이 나와서 이런 쉐입이 되면은 조금 예쁜 것 같아요. 내가 뭔가 남자 캐릭터를 그렸는데 엉덩이가 너무 큰 것 같다. 아니면은 남자 캐릭터 느낌이 잘 안 산다 하시면은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자 얼굴 팁은 저는 3D 헤드를 써요. 데포름에도 고정되는 게 좋고 헤드를 제가 어떻게 쓰는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수업 소개를 또 안 해보고 갈 수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 두부 작가님의 수업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 강의는 제가 오늘 설명드린 거에서 조금 더 심화된 이제 수강생분들이 공통적으로 알아가면 좋을 것 같은 이론 수업을 가끔 짧게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는 수강생분들 피드백을 주로 해드릴 예정이에요. 이론적인 것보다는 당장 이 그림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예쁘게 바꿀 수 있는지 그런 팁들을 주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이번 3월이 개강이 될 따끈따끈 신규 클래스입니다. 캐릭터 일러스트 클래스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화요일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진행이 되고 있죠. 네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끊어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작가님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이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작가님. 다들 이제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는 가보겠습니다. 모두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